꼭 하루만이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요. 조금 전에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계엄은 구국의 결단이었고 판결은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표현을 썼는데 이영민 변호사. 그러니까 뭐가 그나마 다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선고가 나고 나서 반성을 하는 그런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 부분보다는 계속해서 이제 구국을 위한 결단이다 이 입장을 강조를 했고요. 네. 특히 다행이다라고 했었던 부분이 이 특검에서는 이제 비상계엄 선포 1년 전부터 어떻게 보면 장기 집권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오다가 여의치 않아서 비상계엄을 선포를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재판부에 어떻게 보면 청구를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에서는 장기 집권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좀 뭔가 우발에 가깝다, 우발적으로 이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가깝다라는 식으로 이제 판결을 했었던 부분.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특검의 그런 소설이나 망상에 대한 그런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부분, 그게 이제 다행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군이 국회에 갔다는 것만으로 그것이 내란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판결문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그런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그렇군요. 자, 더불어서 김현주 평론가. 이런 입장도 나왔더라고요. 핍박에 개의치 않을 것. 더는 민주주의 훼손하지 말라면서 자, 보면은 우리의 싸움은 끝이 아니다. 뭉치고 일어서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길 바란다. 이 메시지를 보면은 계속 옥중에서도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겠다 이런 뜻일까요? 어제 아무래도 그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계기로 해서 변호인들을 통해서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입장을 내는 것의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뭐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어제 그 선고 공판을 계기로 해서 이런 입장을 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 본인은 이 사법부가 일종의 정해진 수순에 따라서 결론을 내고 있다. 그러니까 사법부의 독립이 지켜지고 있는가, 헌법과 법률 그리고 법관의 양심에 따라서 과연 사법부의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현 정부를 통해서도 이것은 이제 본인이 핍박받고 있는 것이다라는 그런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더는 이런 민주주의를 훼손하지 말고 국가 안보에 더 신경을 쓰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도 했고요. 우리의 싸움은 이것이 끝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의 기치를 높이 세워서 다시금 뭉치게 된다면 본인이 앞으로 본인이 내렸던 판단 등에 관해서 재평가 받을 기회가 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어제 선고가 나온 뒤 이제 약 하루 정도 만에 A4 용지 한두 장 정도 분량의 이제 입장문이 변호인을 통해서 나온 건데 자, 두 분께 짧게 여쭤볼게요. 일단 전현희 평론가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문에 사과라는 용어가 등장했지만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해받고 사실상 유죄를 받은 인물이 사과가 아니라 오히려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라고 느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사실 12.3 계엄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았고 대한민국 경제가 흔들렸고 헌정 질서가 파괴될 위험에 놓였었습니다. 그럼에도 판결이 난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뭔가 자신을 변호하는 듯한 그리고 남의 탓을 듯한 하는 모습에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좀 분노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마지막 입장문에서 뭉치고 일어서야 한다. 도대체 이건 누구를 겨냥해서 한 말이냐. 참으로 의아스럽습니다. 일부 내란 옹호 세력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믿고 이런 발언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국민의힘에도 일부분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더 단호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계속 윤호개인 세력과 손을 잡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는데 그런 부분을 오히려 믿고 이렇게 좀 다소 뻔뻔할 수 있는 입장문을 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현주 평론가 생각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그 선고 그 결정문 주문에 있어서 그 발표하기 전에 나온 그 직위원 재판부의 입장을 보자면은 그러니까 그 양형 참작 사유가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이 됐습니다. 전과가 없다든지 비교적 고령이라든지 오랜 공직 생활을 했다든지 이런 게 있었지만 사실 제가 알기로는 양형 참작 사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진정한 반성이 있는가 그것이 가장 크게 참작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나온 입장문만 보더라도 본인이 책임은 오롯이 자신한테 있으니 그 외에 군경이나 공무원들 그 가족들이 고통받는 것은 원치 않는다라는 입장을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정한 반성과 성찰에서 비롯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다 국민께 그래도 최소한의 예의가 있다면은 진정한 사과, 성찰 그런 것들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두 분의 또 이런 개인적인 평가까지 들어봤는데 자,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싸움은 끝이 아니다.
뭉치자, 일어서자 이렇게 좀 독려를 하는 듯한 윤 전 대통령의 이 목소리 어떤 맥락에서는요. 아마 오늘 열린 이분의 긴급 회견과도 좀 결이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안타깝고 참담합니다.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도 일관되게 지적해왔습니다. 그러나 1심 판결은 이러한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책임을 질 줄 아는 우리가 스스로 움츠러들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들께서 지금 국민의힘에 요구하는 것은 유능함입니다. 사과와 절연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입니다. 비록 목소리가 조금 거칠고 하나로 모아져 있지 않다 해도 우리와 다른 주장을 하는 분들의 목소리 역시 무조건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저렇게 검은 넥타이를 메고 이제 연단에 선 겁니다. 어제는 바로 입장문을 안 냈고 오늘 이제 하루 숙고를 한 뒤에 저렇게 입장문을 발표를 한 건데요. 핵심은 자, 첫 번째 12.3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 두 번째, 국민의힘은 당당해져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주장은 이제 그만해라라는 해석이 됩니다. 예상보다 상당히 셌죠. 근데 계엄이 내란이 아니다라고 만약에 주장을 한다면 사법부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거고 이것은 헌정 질서를 무시하는 것이다라는 논란이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부적절하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 아직 1심이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장동혁 대표의 주장은 이게 제1야당의 대표이자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할 주장이 아니라 윤석열 변호인이 아닌가라는 비판을 자초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절연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특정 정당에서 주장한다기보다는 많은 국민들이 심지어 보수 정당의 재건을 바라는 많은 이들조차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세력과는 절연을 하고 쇄신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의 이런 입장문이 당내의 지지를 받기보다는 벌써부터 논란거리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보수 정당이냐 다른 정당이냐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과연 국민의힘에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민심과 많이 좀 동떨어진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하루 숙고 뒤에 오늘 저런 입장문이 나왔는데 장동혁 대표 보면은요. 자, 저렇게 입장 발표를 한 뒤에 기자들이 이제 쫓아가서 연달아서 계속 질문을 했지만 질문을 이제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 정작 또 지도부의 또 다른 축이라고 볼 수 있죠. 송원석 원내대표는 이런 입장을 밝혔었죠. 자, 보면은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유죄 판결 책임을 통감한다. 그 어떤 세력,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그 어떤 세력이나 행위와도 단호히 선을 긋겠다라는 입장을 내면서 두 사람이 좀 완전히 배치되는 모습이었는데 이 얘기인즉슨 좀 지도부 내에서도 보면은 좀 일관된 목소리가 안 나오고 있다. 전혀 안 모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처럼 보이거든요. 일종의 균열 양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그 기자회견 하기 전에 지도부 회의가 비공개로 있었는데 그 당시에서도 사실 그 입장문 발표에 있어서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아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제 있었던 1심 선고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좀 포함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놓고 일부 만류가 있기도 했고 일부 또 주장이 있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언론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원내대표의 입장과 사뭇 상반되는 내용을 오늘 장동혁 대표가 발표를 했고 또 자리를 뜨면서도 질의응답에 일체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지난 1월 7일에 비상계엄은 잘못된 수단이다라고 하면서 사과문을 발표한 때에도 역시 기자들의 질문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입국닷으로 여겨질 수 있으면서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무엇인가 입장 발표를 하기 어려운 공공한 처지인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럼에도 국민이 묻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당내 소장파 의원들은 물론이고 그 주호영 의원처럼 이제 TK 중진까지도 이제 절연을 또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장 대표가 일종의 좀 승부수를 던진 건데 아니 근데 장 대표 그 회견 마지막 문장을 보니까 전유일 평론가 모든 답은 선거 승리에 있다 이렇게 적었던데 이번 이 승부수가 승리 공식이 될 수 있을까요?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승리하려면 말 그대로 국민의 지지를 얻어야 됩니다. 다수의 국민들이 국민의힘이 잘한다라고 평가해야 표를 주시겠죠. 그런데 장동혁 대표의 저런 태도는 오히려 국민들의 민심과 국민의힘을 멀게 하는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이제까지의 쭉 흐름을 보더라도 많은 국민들은 내란 세력과 절연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의힘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길이고 정말 제대로 된 쇄신, 반성을 기반으로 한 변화를 요구했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고 있고요. 이것은 비단 외부의 목소리가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의 목소리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주호영 의원이 대구 경북의 중진이 이런 말 할 정에는 정말 보수라고 불리는 지역에서도 민심이 심상치 않다라는 절박함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장동혁 대표의 이런 발언은 일부 지도부, 그러니까 말하자면 원내대표의 말까지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네. 불통이고 독단적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자, 보입니다. 일단 뭐 사실상 절연의 선을 그으면서 절연보다는 애국 시민들이 국민의힘 깃발 아래에 모여달라 이런 호소를 택한 장동혁 대표인 건데요. 자, 이런 입장이 나오자 민주당은 정당 해산론을 꺼내들었습니다.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일반 상식조차 없는 폭언이고 망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대표는 윤어게인을 넘어서 윤석열 대변인입니까? 윤석열과 장동혁, 윤장 동체입니까? 국민들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12.3 내란에 이어서 2월 20일 제2의 내란으로 역사가 규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로써 분명하게 위헌심판 청구 대상 정당이 분명해지는 그런 선택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지방선거 4달도 안 남은 이 상황에서 자, 보수 진영에서는요, 이렇게 일각에서는 또 반발의 목소리들도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당의 내용이 좀 거세지는 모양새인데, 아니, 친한계 그 우재준 의원이요, 김현주 평론가. 네. 당원권 정지를 당한 배현진 의원의 징계를 좀 취소해달라, 이걸 공개적으로 이제 요구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장 대표 입장을 좀 밀어보면은 장 대표가 이거를 좀 받아들일까요?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최고위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이제 우재준 의원이 그것을 이제 요청했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나오면서 기자들이 이제 질문을 하니까 그냥 뭐 한번 보겠다라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진심이 어느 정도나 묻어 있는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지금껏 장동혁 대표가 보여온 행보들을 보게 되면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해서 김종혁 전 최고위원 그리고 배현진 서울시당 그러니까 공천 관리를 해야 될 입장에 있는 중요한 분에 대해서도 윤리위를 통해서 징계라는 수단을 활용해서 모두 쳐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뭐 23일에 일단 회의를 하기는 하겠다고 했으나 거기에서 별반 다른 결과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절연을 요구하는 많은 목소리는 애써 무시하면서 오로지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당을 갈라치게 하는 것이다라고 평가하는 것에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뭐 받아들일지 말지 또 그 장 대표의 앞으로의 행보는 한번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이렇게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후폭풍 상황 한번 살펴봤습니다.